안녕하세요. 2017년 2회 전기산업기사 회로용 이론에 대한 관련도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어떤 회로망의 4단자 정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회로망의 C정수는 얼마냐? 자, 4단자 정수는요 항상 다음과 같은 검산식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A정수와 D정수의 곱과 그래서 B정수와 C정수의 곱을 빼면 항상 1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요 C정수는 A, D 마이너스 1분의 를 B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각각에 대한 값이 있죠. 그래서 복소수에 대한 값으로 넣고 계산해 주시면 8 마이너스 J 11.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 4번. 그래서 4단자 정수의 검산식 이용하는 문제고요. 자, 2번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자 I1이 Im sin 오메가 t 암페어일 때 개방된 2차 단자에 유기되는 유기기전력 E2는 몇 볼트인가? 자, 기전력 구하는 문제네요. 자, 근데 보시면 2차에 유도되는 기전력이고 상호 인덕턴스가 나왔죠. 그래서 2차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자 마이너스 상호 인덕턴스 1분이에요. 그래서 1차에서가 2차에 영향을 주는 값 분의 에다가 dt분의 di1을 해주시면 이때 2차에 유기되는 기전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차에 유기되는 기전력을 구하라면요. 자, 2차일 때는 1차가 2차에 영향을 주는 값이지만 1차는 2차가 1차에 영향을 주는 값이고요. 이때 전류도 2차 구할 때는 1차면 1차 구할 때는 몇 차 전류 들어가느냐? 2차 전류가 들어갑니다. 그냥 반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때 1차 전류는 Im sin 오메가 t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넣고 미분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미분을 쭉 해주면 오메가 mi 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에 대한 값이 나오고요. 2번에 1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기전력 구하는 식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3번 다음 회로에서 저항 아래 최대 전력이 공급될 때 전력값이 5W라고 한다면 RL과 RI의 값은 몇 ohm인가? 단 RI는 전원의 내부 저항이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최대 전력 구하는 식이고요. 자, 최대 전력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일단은 서로 같은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RY와 RN은 서로 같은 값을 갖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때 최대 전력은 얼마만큼 공급되느냐? 4R분의 V 제곱만큼 공급돼요. 자, 그럼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 뭐 어떤 거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저항으로 구한다면 자, 이때 최대 전력이 얼마만큼 공급된다? 5W만큼 이 되고 자, 그 다음 4RI는 자, 그 다음 전압을 받던 10V네요. 10의 제곱을 할 때 5W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 RI를 구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RI가 5 나온다네요. 5옴 나오는데 자, RY와 RL이 서로 같은 값이니까 둘 다 5옴이 되고 자, RY와 말이 비슷해가지고 RL을 더하면 5 더하기 5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10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문제 3번에 2번이 된다. 그래서 최대 전력. 그래서 최대 전력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서로 같은 값이 나오고 최대 전력은 얼마만큼 공급된다? 4R분의 V 제곱만큼 공급된다. 이걸 해두시고요. 자, 4번 부동작 시간 요소의 전달 함수는 어떻게 있냐? 자, 부동작 시간 요소의 전달 함수는 3번입니다. 그래서 K, E, 마이너스 L, S 3번이 되는데 자, 참고로 좀 알아둘게요. 자, 1번은요 K는 비례 요소예요. 자, 1번은 비례 요소가 되고요. 자, 2번은 자, S분의 K죠. S가 밑으로 가 있죠. 이거를 적분 요소라고 합니다. 그 3번은 부동작 시간 요소가 되고 자, 그 다음 4번은 KS는요 미분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문제에 있는 것보다는 이
복이 있는 것도 있죠. 이걸 좀 알아두세요. K는 비례 요소, S분의 K는 적분 요소, KS는 뭐가 된다? 미분 요소가 된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5번. 회로의 양 단자에서 태분한 정리에 의한 등가 회로로 변화할 경우 VAB 전압과 태분한 등가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자, 다음과 같은 회로를 태분한 회로로 바꾸는 문제네요. 자, 회로를 좀 그리면요. 자, 다음과 같은 회로를 태분한 정리를 이용하라. 태분한 회로로 바꿔라 하면요. 자, 일단 태분한 회로가 어떤 회로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태분한 회로라는 거는 전압원과 직류 전압을 그렸지만 전압원과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회로를 태분한 회로라고 합니다. 이때 전압 VAB라고 하고, 자, 그 다음 저항값을 여기는 따로 없네요. 그냥 R이라고 했을 때, 자, 이 VAB와 R을 구하는 법은, 자, VAB를 구하라 할 때는요, 자, 부하측을 개방, 끊어버립니다. 끊은 상태에서 이 부하측과 병렬에 걸린 전압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부하측과 병렬이라는 거는 이 35번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시면 이게, 태분한 회로의 전압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저항값은요, 부하측을 단락했을 때, 단락을 시키시고, 자, 이 앞부분에 전압원이 있으면 단락, 전류원이 있으면 개방, 끊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전압원이 있기 때문에 이따 단락을 시키고, 이 단락을 시켰을 때 부하측에서 바라본 합성을 구해주시면 이게 저항값이 나와요. 자, 그럼 구해보면, 자, VAB 전압은 2차 측을 끊었을 때, 자, 부하측과 병렬인 35에 걸리는 전압이 되고, 자, 이때 100V가 20과 30에 분배되죠. 그래서 전압 분배 법칙 쓰셔서 20 더하기 30 전체 전압 100V 전체 전압 100에 위에 자기 거 30 넣어주시면요. 이때 이 VAB는 몇 볼트가 되냐? 60V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VAB는 60V가 나오고요. 자, 이번엔 저항값은 그림 고치면서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저항값을 구하려면 부하측을 단락시킨 상태에서, 자, 이게 전압원이니까 전압원은 이렇게 단락을 시키시고, 만약 이게 전류원이었다? 그럼 개방 끊어버리시면 돼요. 자, 끊었을 때 부하측에서 바라본 합성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부하측에서 바라보니까 20과 30이 병렬이네요. 그래서 합성 저항은 20 더하기 30, 밑은 더하고 20 곱하기 30, 위는 더한값으로 합성 저항 구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구해주시면 12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은 60V, 저항값은 12옴 나와서 5번의 답은 1번이 된다. 그래서 태분한 회로의 정의까지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문제 6번. 저항, 리액턴스, 직렬회로에 교류 전압을 가할 때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네요. 자, 근데 저항과 리액턴스와 전압이 나왔을 때 소비 전력, 유효 전력을 구하라. R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제곱 V 제곱에, 자, 유효 전력인 거는 저항에 소비되는 전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항값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6번에 3번이 되고요. 자, 만약 무효 전력을 구하라 하면 요 저항 대신만 이 부분만 리액턴스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6번에 소비전력, 유효전력 3번이 된다. 자, 7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V1을 입력, V2를 출력을 했을 때 전달함수를 구하라. 자, 7번은 전달함수라는 거는, 자,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하는데, 자, 이때 입력도 전압, 출력도 전압이다. 전압이기 때문에 전압비 전달함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전압비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 전압으로 넣어주시는데, 자, 넣으실 때 그냥 밑에는 소자 몽땅 넣어주시고요. 위에는 출력과 병렬인 소자를 넣어주세요. 자, 그럼 소자 몽땅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자, L과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V1, 1차 측에서 바라봤을 때. 자, 그러면 LS와
CS분의 1을 직렬 상태니까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S 더하기 CS분의 1 소자 몽땅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위는 V2 2차 전압과 관계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출력과 병렬 소자가 C죠. 그래서 CS분의 1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소자 몽땅, 그 다음 위는 출력과 병렬 소자 넣어주시고요. 자, 분자 분모에 다 CS를 곱하게 되면 문제 7번에 2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비, 전나함수 구하는 문제고요. 자, 8번 RLC 직렬에서 각 주파수 오메가를 변화시킬 때 어드민턴스 궤적은 어떻게 되냐? 자, 이 8번 문제는 그냥 좀 외워두세요.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가끔 이렇게 말 문제로 나오니까요. 자, 문제 8번은 1번이 되고요. 자, 근데 만약 그림으로 찾아라 하면요. 원점을 지나는 원이잖아요. 그럼 모양은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원점을 지나는 이런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문제 8번에 어드민턴스 궤적은 원점을 지나는 원으로서 만약 그림이 나온다면 그림이 여기 지나는 겁니다. 원점을 지나는 원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자, 9번 대칭 3상 기전력의 성간전압과 상기전력의 위상차는 얼마냐 물어보네요. 자, 위상차를 구하는 문제니까 자, n상에서 자, 위상차를 구하라면요. 2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를 구하고 지금 대칭 6상이니까 n 대신 이게 상에 대한 수입니다. 그래서 이 n에다가 얼마? 6만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해주시면 몇 도가 나오냐? 60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상에서 상과 선의 위상차는 몇 도? 60도가 나오고요. 자, 외워둘게요. 3상일 때는 자, 여기 3 넣고 대입하죠. 그럼 몇 도? 30도. 5상일 때는 자, 여기 5 넣고 대입하시면 54도 나옵니다. 그 6상일 때는 6 넣고 대입하니까 60도가 나온다. 좀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위상차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10번 아래 병렬 회로의 양단에 E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 소비되는 유효 전력은 어떻게 되냐? 자, 유효 전력은 자, 저항과 관계있는 전력이죠. 근데 전압 나왔으니까 자, 이 식은 이걸로 좀 이용하는 게 낫겠네요. 자, 전력은 R분의 V 제곱.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V라는 건 뭐냐면 시료값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EM이라는 뭐가 나왔죠? 최대값이 나왔는데 그게 시료값을 바꾸기 힘들죠? 그래서 이 최대값 EM을 V, 시료값을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럼 자, EM 최대값을 시료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루트 2로 나눈 값의 전체 제곱의 R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걸 정리하니까 자, 루트 2의 제곱은 2죠. 그래서 2가 밑으로 내서 2R분의 2M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문제 10번에 1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10번에 1번 되는 거고요. 자, 11번 2단자 회로 소자 중에서 인간 전류 파형과 동의상의 전압 파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11번 보시면 자, 전류의 파형의 위상과 전압의 파형의 위상이 동의상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럼 두 개 전류와 전압이 동의상이 된다는 거는 어떤 소자냐면 저항만 있는 소자예요. 그래서 순 저항 소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항만 있는 소자다. 1번. 그래서 동의상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12번. 다음과 같은 교류 V제로에서 Z0에 흐르는 전류가 0이 되기 위한 각 임피던스의 조건은 어떻게 되냐? 자, 보시면 이건 뭐냐면 브릿지에로잖아요. 자, 브릿지에로의 Z0는 가운데 선이네요. 자, 그거는 가운데 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대각선의 곱이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12번에 자, 대각선의 곱, 그래서 Z1과 Z4의 곱, 그 다음 Z3와 Z2의 곱이 어떻다? 같으면 Z0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12번에 브릿지에로 조건 4번 되는 거고요. 자, 13번 불평형 3상 전류가 IA, IB, IC일 때 영상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영상 전류 구하는 문제고요. 자, 13번
자, 영상 전류는요. 자, 3분의 1. 각상에 대한 전류값을 그대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상에 대한 값을 다 더한 다음 3분의 1로 나누는데, 자, 이때 실수와 허수가 있는 직각좌표죠. 그래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다 더해주시고, 마지막에 얼마? 3분의 1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럼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다 더하면 15, 일단 실수 더하면, 자, 15 더하기 마이너스 20 더하기 마이너스 3이죠. 다 더해주시고 3분의 1로 나누면 마이너스 2.67이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 허수. J는 뺄게요. 플러스 2, 마이너스 14, 플러스 10을 다 더한 다음 3분의 1로 나누면 마이너스 0.67. 그 다음 이게 허수니까 J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3번에 3번. 그래서 영상값을 구하라. 그러면 각상에 대한 값을 다 더한 다음 얼마로 나눠주시면 된다? 3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14번. 회로에서 인덕턴스가 50mH, 저항이 20kΩ인 경우 회로의 시정수는 몇 마이크로세크인가? 자, 시정수 물어보네요. 근데 지금 그림 보시면, 아니면 뭐 문제도 나와있죠. 그래서 RL 직녀이죠. 그래서 RL 직녀에서 시정수는 R분의 L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값은 20 곱하기 10의 3승. 자, 인덕턴스는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넣고, 자, 단위 변해주시면 2.5 마이크로세크. 그래서 문제 14번에 4번. 그래서 RL 직녀의 시정수는 R분의 L이고요. RC 직녀의 시정수는 RC다. 시정수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15번.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의 구성은 어떠냐? 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파형은 정연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형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많은 성분을 섞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류 성분, 기본파 성분 등 무수히 많은 고조파의 합, 구성으로 이루어진 게 이게 구형파입니다. 그래서 15번에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게 구형파다. 4번이 된다. 자, 16번. 자, 다음과 같은 함수의 ft가 최종값을 구하라. 자, 최종값이라는 거는, 자, ft, 시간이 어리 무한대로 갈 때 값입니다. 그래서 16번에, 자, 리미트, ft에 대한 함수를 표현할 때는 최종값이라는 건 t가 무한대로 가는 상태예요. 자, 근데 이 값은 fs와 비교를 한다면, 라플라스 변환된 값과 비교를 한다면, 반대로 리미트 s를 0으로 보낼 때 값과 같은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해주시면 안 되고 s를 한 번 더 곱한 값과 같은 값이 나오시면 돼요. 자, 그럼 fs가 나왔으니까 지금 책에 있는 식에다가 s를 다시 한번 곱해줘서 곱한 상태에서 여기 잘 보이네요. s를 어디로 보낸다? 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최종값을 구하라 하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지만 s를 곱했다가 다시 뭐 나눠주고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s 플러스 1, 5s 플러스 3일 때, 자, 지금 최종값을 구하라고 하죠. 최종값은요, 뒷수만 좀 보세요. 자, 뒷수란 건 뭐냐면요, 차수가 가장 작은 분모와 분자의 값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값을 구하라. 이렇게 구해야 되지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장 작은 값, 차수가 가장 작은 값의 분모 분자값만 보시면, 상수값인 분자값, 분모 분자의 상수값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건 가장 작은 게 1분의 3이죠.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된다? 이게 최종값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값 3, 1번이 된다. 자, 이 최종값은요, 다른 말로 정상값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ft의 정상값을 구하라 해도 최종값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7번. 다음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되는 개에 대한 미분 전달함수는 어떻게 되냐? 단 x는 입력, y는 출력을 나타낸다. 자, 전달함수를 구하라. 자, 전달함수라는 건 라플라스 변환된 입력분에 라플라스 변환된 출력을 넣어야죠. 이때 입력은 뭐다? x.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된 x로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 출력은 y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된
y를 넣으셔야 돼요. 그럼 일단 이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라플라스 변화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미분 방정식 안 하고 그냥 바로 쓸게요. 자, dt의 제곱분의 d 제곱인 건 뭐냐면 두 번 미분한 거예요. 자, 두 번 미분한 건 라플라스 변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s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yt 있죠. yt는 소문자는 대문자로 바꿔주시고 t를 s만 바꿔주면 첫 번째 거 라플라스 변화한 값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미분한 거고요. 자, 두 번째 플러스 3 dt분의 dyt 있죠. 자, 라플라스 변하면 자 3은 상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시고 dt분의 d라는 걸 한 번 미분한 거죠. 한 번 미분한 건 라플라스 변하면 s 대문자 s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yt를 라플라스 변화하시면 상수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대문자 s로 바꿔주시면 이게 좌측변 라플라스 변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우측변 xt 라플라스 변하시면 대문자 s로 바꿔주시면 되고, 자, dt분의 dxt를 라플라스 변하면 자, 한 번 미분한 거죠. 플러스 s x s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좌측변은 y로, 우측변은 밑에 거는 x로 묶어줘요. 자, 그럼 y로 묶어주면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가 되고, 자, 밑에 거 x로 묶어주면 1 플러스 s가 되네요. 자, 근데 전다함수란 건 입력분의 출력이죠. 자, 그럼 입력분의 출력 x분의 y로 변환을 시켜주면요. 자, 이때 y와 곱해지는 값 있죠. x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는요. 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밑에 들어갑니다. 이거 좀 주의해주세요.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가 되고, 그럼 반대로 x와 곱해지는 값은 어디 들어가냐? 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치만 좀 바꾸죠. s 플러스 1. 그래서 곱하실 때 보시면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크로스로 들어갑니다. 곱하기 아닙니다. 크로스다. 좀 기억을 해서요. 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 17번의 답이 1번 나오네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해서 입력분의 출력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다. 자, 18번 RC 회로의 비정연파 전압을 가하여 자, 흐른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회로의 영률은 약 몇 %인가? 자, 영률을 구하는데 지금 전압과 전류를 보시면 사인 128t와 사인 368t, 그러니까 만약 128t를 기본파라고 본다면 368t는 120보다 3배 큰 값이죠. 상고조파에 대한 값이에요. 그래서 기본파와 상고조파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비정연파이기 때문에 비정연파에서 영률을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전력으로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8번은 자, 비정연파이기 때문에 영률을 구하라. 영률을 구하라면 무조건 전력. P상분의 유효 전력으로 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유효 전력은요. 자, 지금 120파이 120과 360파형이 있죠. 그래서 120에 대한 전력과 360에 대한 전력을 따로따로 구해주세요. 그래서 전력은,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로서 자, 120파이에 대한 전력과 360파이에 대한 전력을 따로따로 구한 후 더해주시면 이게 전체 유효 전력이 되고요. 자, 그 다음 피상전력은요. 피상전력은 전압의 시료값, 그 다음 전류의 시료값을 구한 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효전력, 자, 피상전력 구해주시면, 자, 유효전력은요, 406. 약 21이 나오고, 자, 피상전력은 506 나옵니다. 그래서 영률을 구해주시면,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영률 구하면 80.4%가 된다. 그래서 문제 18번에 2번. 그래서 자, 비전파에서 영률은 무조건 뭘로 구한다? 전력으로 영률을 구해주시면 된다. 자, 19번 대칭좌표법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뭐냐? 자, 19번은요 답 4번이 되고요. 뭐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니까 4번 볼게요. 자, 비대칭 삼상회로의 접지식 회로는 영상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문이 존재하기 조건 두 가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영상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불평형 또는 비대칭 삼상이 돼야 되고 접지식에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19번에 틀린 것은 4번.
영상분이 존재한다. 자, 20번. 삼상 Y결선 전원에서 각 상전압이 100V일 때 성간전압은 어떻게 되냐? 자, 20번 보니까 결선이 Y결선이죠. Y결선은 직렬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Y결선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일정한 같은 값을 갖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전압은 성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큰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상전압이 100이네요. 그럼 상관전압은 100에 루트 300 큰 값이니까 173V가 된다. 그래서 20번에 3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7년 2회 전기산업기사 회로이론에 대한 관련도 문제풀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